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플룻을 전공하고 너무 신나고 즐겁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우은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이 더 많죠. 그죠? 저도 이제 대전에 두 번째 이제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귀하신 우리 사장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플룻은 이제 대학교 때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이제 부전공을 하고 다시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전공을 또 한 케이스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되게 부잣집 딸로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선입견이에요. 저는 그냥 딸 셋의 아들 하나로 태어난 그 가정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 있으시죠? 다이아몬드는 다 가실 것 같아요. 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둘째가.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치면서 살았는데 저희 아빠가 딸 셋의 아들 하나에 삼촌 둘에 고모 하나, 그 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먹여 살렸어요. 정말 장남이 말도 안 되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 파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버는 게 쉽지 않으니까 현대건설을 다니셨는데 해외로 나가셔가지고 벌어야지만 임금이 2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처하셔가지고 한양대 토목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떼약볕에서 되게 어렵게 땀을 흘리시면서 돈을 벌어서 저희 정말 대가족을 먹여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를 피아노로 가르칠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굉장히 알뜰하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은 절대 음악을 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음악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 일주일 동안을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울고불고 해가지고 겨우 동네에 있는 아주 허름한 그런 음악학원, 개인 교습 학원에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배웠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7월 40번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으로 보냈는데 그 학원의 레슨비가 지금보다 10,000원이 더 비싸는데 그래서 못 다녔어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엄마가 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꿈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고 제 친구의 언니가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몰래 졸라가지고 엄마가 주시는 그 용돈 있잖아요. 그 용돈으로 그 언니한테 이렇게 주면서 한 번만 가르쳐달라고 굉장했죠. 저도 꿈이. 그래서 배워서 합격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합격 통지서로 갖고 와서 나 한 번만 등록금을 내주면 내가 이제 벌어서 다니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쟁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달겠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안 시키시면 돼요. 굳이 거기다가 이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오빠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오빠. 저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이제 일본에서 유학해온 정말 머리숱이 몇 가닥 없는 교회 오빠랑 결혼을 하게 돼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8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혼식 날 신부 화장 제가 26세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요. 어린데 신부 화장을 딱 하고 있는데 오는데 아버지가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우리 신랑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학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른 거예요, 사람이. 그러고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신혼집을 전세 2,800이 시작했어요. 고양시의 그 원당동에 보면 지금 이제 아직도 있어요, 거기가. 연립주택에 4층짜리 연립주택 쓰러져가는 그 원당동 개나리 아파트라고 있어요. 15평은 굉장히 적어요. 거실도 없는. 거기서 신혼집을 이제 전세 2,800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꿈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제가 음악으로 지금 어려운 가정에서 제가 음악을 해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집이 너무나 허름하고 하수구 냄새가 너무 나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집에 하수구 냄새가.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들어가는 정도로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려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애들 레슨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은 강사로. 저는 강사로 이제 하면서 적은 이제 돈을
아주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 집을 이제 벗어나고 또 그 집을 벗어나니까 재밌잖아요. 또 그 집을 벗어나는데 또 악착같이 막 걸어다니고 매일 김치찌개와 김과 계란으로 연명하면서 살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영양실조로. 악착같이 살았다는 거죠. 영양실조로 쓰러져가지고 제가 이제 레슨이 어려울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뉴트라이트를 만난 거죠. 뉴트라이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면 제 남동생이 군인이거든요. 군인인데 이제 국군 병원에서 이제 하는 군인인데 제 동생한테 물어봐서 누나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없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걔가 좋은 사람을 건강관리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한 분을 보냈어요. 남자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디키를 했어요. 바디키. 지금은 바디키를 이제 그때 했는데 바짝 말랐었는데 이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바디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말랐죠. 예. 45kg까지 빠지더라고요. 살 정말 잘 빠져요, 바디키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고 체지방 20까지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잘 빠졌어요. 되게 몸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뉴트라이트가 아메일 건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제 남동생이 계속 이제 양복 같은 거를 안 입고 원래 청바지 입고 편안하게 오는 애가 갑자기 빨간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계속 누나 꿈이 있어? 자꾸 꿈 터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몸이 좋아지니까 야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어디 거야? 그랬더니 누나 그거 아메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뉴트라이트는 왠지 미제의 굉장히 좋은 회사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메일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이거 아메이야? 너 나 지금 이렇게 때 누나 그런 거 아니야? 누나 그런 거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떨면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이를 알아봐 누나. 그러면 누나는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한번 알아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를 말리려고 이런 쌤이잖아. 큰 데가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뜯어 말리려고 따라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숙대연수원에서 했었거든요. 굉장히 큰 데였어요. 큰 데였는데 이게 같이 막 있는데 왜 다이아몬드 오시면 막 일어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오늘? 많이 이상하셨죠?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쫙 일어났는데 제가 제 남성을 딱 잡으면서 동요하지 마, 앉아! 앉혀놨어요, 제가. 그래,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빠지면 안 돼. 굉장히, 누나, 그러면서 이렇게 둘이만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 다 일어났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네 라고 했지만 전 자신이 없었어요. 애들만 가르쳤던 사람이고 교회 집 교회 이렇게 애들만 가르쳤던 집에서 개인 레슨 했으니까 밖에도 안 나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말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서 확 꼬셔야 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막 마당발해야 될 것 같고 막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그냥 제품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저를 관리해줬던 관리사로 오셨던 그분이 담배를 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하루 종일 담배 냄새가 너무 나니까 바꿔달라 그랬어요. 제가 사람을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오신 분이 이제 저희 지금의 스폰서인 한주희 사장님이 오셨어요. 가야금 연주자 한주희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꿈이 워낙 크니까 제가 꿈이 뭐였냐면은 제가 평생 음악방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음악방. 방음방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사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한 방을 제 꿈을 이루는 방음방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레슨방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관리를 하러 오셨는데 저희 방을 이렇게 집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방을 딱 열었는데 음악방이 딱 보이면서 이렇게 뭉클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엄마로 살아가고 그죠? 내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고 누구 엄마 이렇게 살아가면서 꿈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느 한 여자가 자기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셨나 봐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교음악을 하고 싶고 나는 반주자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메이를 사업을 하면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저 절대 못해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세게 얘기해야지만 이게 포기할 것 같아서 정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 이런 절대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상처를 받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소비자로 이제 후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꿈이 있는 사람을 이제 후원하고 싶잖아요. 같이 하고 싶잖아요. 여행도 같이 다니고 싶고 정말 많은 거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이제 제가 자꾸 바쁘게 사니까 이분이 아티스트가 너무 좋잖아요. 스킨케어를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티스트를 막 얘기하시면서 너무 좋은데 제가 스킨케어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한번 내라해서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제 권유를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을 이제 내드렸죠. 그랬더니 앞치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까만 앞치마에 아티스트라고 영어로 굉장히 멋지게 진 앞치마를 쫙 입으시더니 누우세요. 딱 얘기하신 거여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런 볼을 탁 들면서 자, 그리고 이제 분홍색 솜을 막 쫙 아주 뽀송뽀송하게 해주셔가지고 누우시라고 딱 하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화장품을 안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막 당황을 막 하시는 그런 모습 보더니 갑자기 만회하고 싶잖아요. 우리 사업하다 보면 만회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LA 교민들이 너무너무 한국에 그리워서 만들어 먹었다는 그 전설의 LA 찹쌀케어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찹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꼭 해주시겠다는 거죠. 괜찮다고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는 먹어보면 잊을 수가 없는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제 데우라펜을 갖고 오셔가지고 손이 커셔가지고 그 데우라펜에 찹쌀이 1kg를 넣으시네요. 1kg. 손이 커. 그런데 그 안에 안고가 400g을 넣어야 되잖아요. 콩배기, 팥배기인데 200g만 넣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가 간이 배지 않는 그런 이제 찹쌀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집집마다 그때 당시에는 인덕션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불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불 조절이 실패한 거지. 다 하고서는 수봉연사까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자, 도는 거 보시죠? 팽가르. 이야, 돈다. 이러면서 확 좋아하셨어요. 그랬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죠.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뛰어도 안 돼. 온 가족이 다 돌아왔는데 뛰어도 안 돼. 왜냐면 500g이면은 뭐가 들어갔는데 1kg니까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홍해가 쩍 갈라지더지 포크로 퍼먹었어요. 매우 싱거운 포크로 이제 퍼먹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제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집들이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그 집들이란 얘기를 한 거지. 집들이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1시간이면 다층 요리라는 게 있는데 1시간이면 5가지 요리가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7시 반까지 이제 친구를 부르라고 했는데 6시까지 오면 7시까지 완벽하게 요리가 되기 때문에 30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다가왔죠. 6시에 50분에 오셨어요. 친구들은 7시에 왔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상만 펴있고 친구는 다 둘러앉아 있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가지고. 그래서 밥을 9시 넘어서 먹었죠. 닭가슴살이 하나 나오면 다 하나씩 나눠 먹고 이렇게 아주 그냥 황당한 이제 웃지 못할 이런 집들이가 되었어요. 또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해 보셔가지고 되게 썰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면을 해보려고 거기는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까칠한 사람을 지주목하면서 어머, 우리 친구분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닮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가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까칠하잖아요. 집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 진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러면서 이분이 저를 계속 이제 후원을 하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적인 후원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이 정도 실수하면 그죠? 도망가고 싶을 텐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후원했다. 왜? 꾸미는 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은 사파이였어요. 그때 당시에. 사파이였는데
사파이어가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높은 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뭘 알겠어요. 아메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 정도에서 사파이어면 나도 하면은 그 정도는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짠한 거예요. 뭔가를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계속 이제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 이제 만회를 하면서 이제 꿈터치가 된 거예요. 제가 성교 이제 반주를 하고 싶다는 꿈터치가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꿈이 뭐냐고 그래서 저한테 반주자가 꿈이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랑 이제 한번 이렇게 본인이랑 음악을 한번 맞춰보자고 해서 커다란 악기를 이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가야금이었어요. 가야금. 가야금을 갖고 있는데 전 처음 봤어요. 그게. 쫙 가야금을 꺼내는데 너무 아름다운 악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당신 사랑받기 위해서 치고 가야금으로 그거를 즉석으로 반주해서 치는데 변주를 하면서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같이 이제 꿈이 이제 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아메이로 꿈 이룰 수 있다. 아메이로 꿈 이룰 수 있다. 근데 뭔지 내가 뭔가 이렇게 믿어지진 않지만 뭔가 돕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럼 내가 뭐를 하면 되냐고 물어봤을 때 미팅에 참석을 잘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 오신 분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팅에 오면 돼. 잘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네트워크라도 뭔가를 이렇게 팔아야지만 뭔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팔아야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소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 소비자들의 모임이란 거를 1년 뒤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는 뭐를 하면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미팅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자신 있었어요. 제가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6시간 앉아있는 거는 괜찮아요. 이미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미팅은 참석할 수 있으니까 저는 누구 데려오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뭐를 이렇게 나가서 뭐를 이렇게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제가 미팅에 나오겠다. 일단 미팅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팅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막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전 얘기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못했냐면 컨택을 너무 나이가 좋으니까 제가 여드름 피부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티스트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나오면 오해받아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나 이거 너무너무 그러니까 얼굴 왜 이렇게 좋아져서 얘기하면은 내가 아티스트를 쓰거든. 그럼 아티스트리? 그거 어디 거야? 그러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란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냥 아티스트리가 있어. 그리고 이제 막 몸이 좋아지면은 내가 감기도 안 걸리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 어디 거야? 그러면, 뉴트라이트야. 뉴트라이트 어디 거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해줬어요. 그 정도로 소심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당당하게 엄청 얘기 잘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되고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이아몬드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되면 진짜 다 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사업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풀어볼까요? 첫 번째 제가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몸이 약해. 저는 그 사람을 아메시킬 생각이 1도 없었어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정도를 생각할 정도로 매일 감기약이야. 그리고 365일 중에 360일은 감기야. 그 집안이 늘 식탁 위에 감기약 봉지가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레슨을 하러 가면 너무 이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뉴트리한테 먹으라는 얘기를 못 해. 그러면서 계속 가다가 이제 레슨하고 나오는데 2주가 걸리는 거예요. 말을 못 해가지고. 가면은 앞에 이제 정학수 사장님 CD가 이렇게 있잖아요. CD. 그 다음에 이제 한청호 사장님 CD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CD를 우리는 보면서 저는 성장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CD를 주고 싶은 건데 식은땀이 흘러가지고 이걸 못 주는 거예요. 이걸 지퍼를 열었다가 이 사람 내가 이걸 줬을 때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레슨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집을 졌다 하는 거예요. 혈액형이 뭔지 아시겠죠? 네, A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열정이 막 이제 미팅에 다니니까 지퍼를 열다 말다가 다시 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와. 그걸 2주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결단을 한 거예요. 현관 앞에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아니야. 말해보자. 그리고 딱 다시 썼어. 그랬더니 예 선생님? 근데 집사님 혹시 CD 듣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저 듣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하나만 들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수사님 제가 들을게요. 하고서 딱 가져가는 거예요. 2주 동안 괜히 고민했죠. 저는 그때 잠도 못 잤어요. 2주 동안을. 정말 온갖 정말 성은 한 20개는 적다가 풀어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쉽게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걱정되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그리고 갔는데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또 줬어요. 또 줬어요. 계속 재밌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럭키한 거죠.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 아메 사업하는데 아메 제품 써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아메 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웬 그죠? 꼭 이런 일이 다반사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너무 럭키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래요? 그럼 저 아메 사업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선생님 써드릴게요. 이런 말 또 상처받잖아요. 이 형은. 쓸게요 하면 되지 뭐 써드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상처 받으면서 이제 집에 오지만 또 이제 참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이 같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집사님 어차피 문화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저랑 그냥 건강 공부하러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다닌 거죠. 뭘 봐요?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돼버린 거죠, 그 사람이. 그러고서 아메 사업을 저랑 같이 하는데 반대급부가 생기죠. 여러분 절대로 꽃길을 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하기만 하면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 이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 가정이 또 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아메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네 그러면 소비자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어때요? 비전이 여기서 움직였잖아요. 뭔가를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때 이분이 삶에 재미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시름 앓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사업을 막 신나게 막 비전을 얘기했다가 소비자로 그러니까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주문할 때만 얘기할 거예요.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때 기적이 또 일어났죠. 이 남편이 회사를 갔을 때 식사를 막 하는데 자기가 와이프를 아메이 하는데 말렸다고 했는데 그때 같이 식사했던 한 분의 손님이 네트워크과의 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난 아메이를 말렸다고 다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말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고서 그때 거기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들으면 또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넌 성실하니까 잘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후원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님이에요. 열심히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명단을 쓰는데 3명 썼거든요. 3명. 교회 집사님, 학부형. 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명단이 없어도 에머러드는 갈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여기 미팅에 잘 배우면 잘 전달하면 공유를 정보를 잘 연결하면 충분히.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이제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니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너무 빠지지 말아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거기 안 다녔어요. 근데 그냥 재밌게 막 미팅하면 재밌는 일 많잖아요. 누가 초청 강연도 해가지고 막 재밌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누구 이제 초청 게스트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언니가 원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랬더니 그 게스트 언제 오냐고 물어본 거죠. 나는 들었던 걸 얘기한 건데. 그랬더니 저는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지성이라고 꿈꾸는 다락방 아세요? 꿈꾸는 다락방 그분이 한번 강연에 초청돼서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고 얘기했더니 그분 언제 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토요일 날 온다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꿈꾸는 다락방에 책을 사들고 온 거예요. 아들이랑. 그랬더니 이거 왜 갖고 왔냐 했더니 이분 강의라고 그랬잖아요.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때 막 그날에 막 난리를 치는 거에서 언니 왔으니까 기왕 왔으니까 듣고 가라고 했는데 그때 들었던 강의에서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아메이.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만 부자가 되겠다는 거야. 너만 부자가 되겠다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굉장히 저한테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열심히 다니는데 형부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형부가. 얼마나 반대했냐. 매일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매일.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왜 처제만 하지 왜 우리 직장 다니는 언니를 왜 시키냐는 거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언니 그냥 사업하지 마. 그냥 직장 다녀 했더니 무슨 소리야.
내 꿈이 사업가고 내가 부자 되는 건데 저 너만 부자 됐다는 거잖아. 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청 싸우면서 5번만 미팅을 들어서 아메이 사업에 이상한 점을 찾아내면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초보를 보실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왔죠. 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미팅장이었어요. 정말 꽉 차서 나갈 수도 없어. 여기 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요 앞에다 이렇게 맡아놨어요. 일단 자기 친구 카이스트 박사 출신을 데리고 왔어요. 명석한 두뇌를 데리고 오면서 너와 나오는 이제 완전 뭐가 됐어요? 경찰관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아메이 앉아서 듣는데 앞에서 막 강의를 열강을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우리 형부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사기꾼 집단 같은 이라고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돼요? 어머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언니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매우 곤란해. 그랬더니 아직 형부한테 안 오셔도 된다고 했더니 4번 남았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2번째 오더니 이러면서 막 다리를 꼬고 앉고 막 이러면서 막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갔어요. 그러더니 3번째 듣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강사가 못 왔어요. 여기 강사가. 그러니까 몇 명이 안 온 거예요. 원래 꽉 차야 되는데 여기 딱 2줄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듬성듬성. 그러니까 저희 형은 어때요? 딱 걸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 이제 사기의 집단에 실체가 파여지는 이 현장에 아주 리얼하게 목격하는 거죠. 그때 옆에서 있는 그 옆에 지금 신영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에머럴드 시절 때 여기 앉아있는데 잠바를 딱 입고 이거 그냥 이렇게 잠바 차림으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막 다급하게 지금 강사가 안 오셨으니 어떻게 지금 OM 좀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거를 옆에서 들은 거지. 옆에서 들었더니 저 아무 자료도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혹시 카다로그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카다로그를 받아서 강의를 칠판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 형부는 뚜껑이 날아갔어요. 아메이 제대로 본 거예요. 왜요? 2번째는 다친 마음으로 들으니까 안 들려요. 부정적인 마음이니까 안 들렸던 거야. 근데 3번째는 뭐예요?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귀가 열린 거지. 그때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4번째 바짝 당겨서 듣고 5번째 듣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 말 있다고. 아휴, 어떤 말이십니까?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처제, 내가 평생 찾던 사업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밤낮 생활을 엄청나게 뛰어다니시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셨어요. 저보다 더 빨리 에스피를 가셔서 3개월 만에 에스피를 가시더라고요. 전 정말 열심히 또 도와드리면서 사업을 했죠.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겨울의 시기를 거칠 때가 있어요. 맷집을 키워야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막 되게 아메이 사업을 잘 됐대.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저한테도 겨울에 혹독한 아메이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맷집. 제대로 내가 맞았던 그 시기가 오는데 막 그룹이 막 커져가고 막 커져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막 사파이어를 막 가고 있는데 9월 달에 27일인가 그때 홈미팅을 끝나고 집을 이제 다 가고 한 밤에 늦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다급하게 저희 언니로부터 큰아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몇 살이냐? 유학 갔다 오고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다 키워놓은 거예요. 다 키워놓은 정말 잘생긴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헬멧은 다행히 쓰고 왔는데 불법 좌회전하는 이제 차가 치였는데 마주오던 차에 또 친 거지.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흡이 멈췄기 때문에 이제 너무 위급한 상태다. 빨리 이대 목동병원을 와라 해서 이제 막 급하게 이제 목동병원을 가는데 응급실에서 위에서 막 심장 이걸 하고 있고 막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삐 소리가 나고 막 굉장한 응급 상태가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멈춘 듯한 느낌 있죠? 이건 꿈일 수 있어. 꿈인가? 이런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자가호흡을 못하면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3일 정도를 계속 이렇게 지나는 위급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한 5군데가 이제 크게 다친 거예요. 근데 그 이대 목동 병원에 그 의사, 그러니까 저희 형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왜 뇌가 5군데가 다치면 한 군데가 다쳐도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물인간이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급한 상태가 생겼어요. 그때 2번째 레그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한 9명, 10명 정도가 이렇게 파트너가 나왔는데 그 파트너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를 막 가고 있는 형부의 네트워크가 다 9%, 11%로 쭉 떨어지더니 다시 뭐 1,000만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전혀 못했어요. 부동산을 하셨는데 부동산 문을 다 닫고 그 아이들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암흑과 같은 저는 그 겨울의 사업 시기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정말 눈물밖에 안 났어요. 저는 눈물밖에 안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희 그 파트너 형부가 뭘 잘했냐면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2번씩밖에 면회가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미팅 자리를 지켰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때 당시에 아들이 다쳤을 때 부동산의 문을 닫으니까 월 300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자영사업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안 해도 계속 유지비가 내고 월세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파트너가 다 떠나갈지라도 계속 어떨 땐 30만 원, 어떤 사람 80만 원, 어떨 때는 120만 원, 어떨 때는 90만 원. 이렇게 매달 수입이 들어온 걸 보고 희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때 상속이 딱 꽂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만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라는 이론적으로만 들려왔던 상속이 아무 눈동자에 어떤 표정도 없는 이 아이의 침대 앞밭에서 얘가 깨어난다면 상속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미팅 자리를 사수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눈도 못 뜨고 뭔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미팅 자리에 앉아있는 그 파트너의 모습을 봤을 때 저 마음은 정말 찢어졌거든요. 정말 전 눈물로 다녔어요. 그럼 뭐를 할까? 뭐를 해줄까? 그때 제가 여기는 네트워크의 소비자를 다 만나고 다니자라고 하고 밤 12시까지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다이아몬드의 핀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뛰어다니면서 밥을 먹는 것도 호사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아플 때는 저를 굉장히 많이 격려를 많이 했어요. 자기와의 대화를 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쉬고 싶을 때 오늘 하루만 하자. 오늘 하루만 해. 내일 쉬어. 오늘 하루만 뛰자.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몇 번을 지우는 거야. 눈물 이렇게 화장하면 또 울고 눈물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만 하면 되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럼 나 오늘 한다. 그럼 나 내일 쉴게. 그러면서 나를 달려서 내 다리를 격려하면서 뛰었어요. 그리고 12시까지 뛰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80일 만에 눈을 떴어요. 10일 전에 얘가 살짝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뉴트리를 다 갈아가지고 계속 호스로 넣어줬어요. 물론 병원에서는 못하게 하지만 우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곱게 갈아서 계속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기적처럼 10일 뒤에 깨어나고 옆에 사람이 식물인간은 못 일어났는데 얘는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시작한 거예요. 뉴트리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태어날 때 엄청 많이 싸웠어요. 뉴트리 먹이나 나가라. 이런 얘기 엄청 싸웠지만 정말 투쟁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같이 했을 때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물론 장애를 입었죠. 오른쪽 뇌를 다쳤기 때문에 처음에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는데 지금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만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많이 다쳤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또 그 아이가 3GP가 됐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 그 아이도 눈을 떴을 때 아메이에 대해서 다시 봤다고 하더라고요. 난 아메이를 할 거야, 엄마. 그죠? 그 팀이 다 무너졌던 그 네트워크가 지금 제일 큰 네트워크가 됐어요. 지금 파운더 사파이어고 큐 에머럴드가 들어가고 다이아몬드를 도전 중입니다. 그렇게 저는 혹독한 겨울의 맷집의 시기를 참 잘 견딘 것 같아요. 저 도망가지 않았고요. 그 바람, 그 차가운 북풍의 바람을 저는 온몸으로 맞이하고 저는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왔고 저에게도 성장의 시기가 오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때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역사가 쓰여질까. 절대 난 도망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이겨낸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때 저는 생각을 이렇게 다짐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결단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고 따스함 속에서 리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봄을 맞이하고 제가 사파이어를 가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6년 만에 파운더 사파이어, 에머럴드, 파운더스 에머럴드를 한 해에 성취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마음을 지켜내는 거구나. 그 부분을 제가 잘 배운 것 같아요. 아, 내가 다이아몬드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밟았을 때 당신이 안전하게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도전을 했죠. 하다 보면 정체 시기가 오죠? 예,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한 곡을 입시곡을 볼 때도 정말 열심히 하루에 6시간을 친다 할지라도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 구간이 나와요. 그걸 슬럼프라고 하거든요. 그 슬럼프 시기에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투덜투덜거리면서 그 슬럼프를 갈 것인가, 즐기면서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됐어요. 저는 그때 슬럼프 시기에 적어놨어요. 아메이가 즐겁다. 아메이가 신난다. 아메이가 행복하다. 나는 누구를 돕는 사람이다. 이거를 적으면서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외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메이가 즐겁다. 아메이가 신난다. 어차피 내가 그 구간을 지나갈 거라면 즐기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말을.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 내가 에너지를 업시키는 말로 끊임없이 저를 단련시켰던 것 같아요. 정말 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얻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인간미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미팅을 통해서 많은 이 리더자들의 성공담을 통해서 전 정말 많이 양분을 얻은 것 같아요. 왜 아메이 사업이 땅 짚고 헤엄치기냐는 걸 전 요즘에 알겠어요. 왜? 그저 이곳에서 운항하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몸을 담고 믿어내면, 그리고 마음을 지켜내면, 그러면 내가 어느덧 알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은 알아요. 나만 몰라요. 왜? 표정이 바뀌거든요. 말은 그 사람의 그릇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성공자들이 긍정의 말을 해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기 때문에 말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커지는 걸 나도 모르게 그다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곳에서 알았다는 거죠. 그다음 표정은 좋은 땅이잖아요. 내가 좋은 땅을 가지려면 만평을 갖고 있는데 자갈밭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평을 갖고 있는데 가시밭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그 표정도 저는 이곳에서 배웠어요. 전 잘 웃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많이 웃는 걸 배웠다라는 거죠. 왜? 내가 웃어야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웃는 연습을 했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곳에서 다 가르쳐주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슬럼프. 그 슬럼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느 일을 해도 슬럼프는 꼭 온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 슬럼프가 멈춰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그룹이 되고 그 큰 그룹에서 또 리더가 나오면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했는데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제가 일기를 썼거든요. 일기를 항상 쓰는데 2009년도 가을에 제가 일기 쓴 게 뭐라고 썼냐면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큰 무대에서 이게 플룻을 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9년 전에. 펑션 보신 분 있으시죠? 2주 전에, 펑션하기 2주 전에 본사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재능 기부를 할 수가 있냐고. 근데 저는 꿈꿔왔죠. 꿈꿔오면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몽상이 아니라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연습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 그러고 그거와 똑같은 내가 그렸던 그 꿈 리스트가 그대로 진행이 된 거에 전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표정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메이 사업하면 착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해도 안 되는 거고 휴지를 버려도 안 되는 거고 선해야 되잖아요. 그게 괴로우셨죠? 네, 근데 이제 많이 좋아지잖아요. 미팅에 오면 하나씩 성장을 하는데 저는 그 무대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소름이 끼치면서 그래 적으면 되잖아. 그래 믿으면 되잖아. 그래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다이아몬드가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나 그 슬럼프가 지나면 수학의 시기가 와요. 수학의 시기. 그 여름 시기. 그 여름 시기의 폭풍과 너무 더운 거에 지치고 뭔가의 슬럼프에 지치다가 그 여름도 잘 즐기고 잘 견디면 선선한 바람이 오고 내 사업에도 가을의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가을의 시기는 지켜내는 시기예요. 지켜내는 시기. 그룹이 커지면 그 사람들이 잘 여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켜내는 시기고 그 다음에 늦가을은 수확하는 시기죠. 그 수확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이 수확을 해서 같이 열매를 같이 갖고 많이 같이 누리고 우리가 같이 행복하려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되게 많이 반대했거든요. 동네를 못 오게 하셨어요. 동네로 오면은 계속 보내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지. 내 딸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음악을 시켰는데 아메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밑에 이렇게 인사를 해서 카페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려 해도 때 따라 내려와. 빨리 가. 빨리 가. 그랬어요. 너무 서운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뭐라 했냐면 너 친척들한테는 한마디도 하면 엄마 너 이렇게 했거든요. 친척들한테 전화 돌리면 너 이렇게 했어요. 전 친척들한테도 못했어요. 그 친구들한테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엄마를 초청했어요. 저 1년간 친정 안 갔었거든요. 아메이 했을 때. 너무 싫어하니까. 너 언니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동생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친척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동네 주변 사람에는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1년 동안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안 갔는데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초청했어요. 이런 세미나에 초청해서 여기 맨 앞에 귀빈석에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다이아몬드 됐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미안한 거죠. 많이 미안하지. 그죠?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울면서 엄마 나 이제 창피하지 않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와서 저를 딱 안아주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내 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하다 말면 안 돼요. 아메이 사업은 시작했으면 끝을 보셔야 돼요. 3년을 올인 한번 해보세요. 전 입시처럼 했어요. 제 애들 되게 잘 가르쳤거든요. 3개월만 딱 초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가르쳤냐? 엄마가 안 믿어. 얘가 잘할 거라는 걸 엄마가 안 믿어. 그러니까 못 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얘를 믿어. 얘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맡겼죠? 어떻게 시키냐? 얼음물에 손을 담궈. 손을 얼게 만들어서 쳤을 때도 똑같이. 눈을 가려. 그리고 그래도 똑같이. 연습시킬 때 저는 털장갑을 끼고 시키거든요. 대회 내볼 때. 그러면 어때요? 털장갑이 2번 정도는 빵꾸가 나게끔 시키는 거예요. 털장갑을 하면 어때요? 미끄럽잖아. 땀이 나면 미끄러운 걸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막 시켜요. 그러면 장갑을 고무장갑을 끼든 무슨 장갑을 끼든 다 잘 쳐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워서 서가지고 의자를 빼가지고 쳐도 똑같이. 자다 깨워서 일해도 똑같이 치면 걔는 대상이에요. 그렇게 3개월 하면 정말 못 치는 애도 자신감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하나의 성취감 때문에. 여러분 혹시 SP를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전 다이아몬드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입시처럼 했어요. 전 알바처럼 안 했어요. 알바처럼 하면 알바만큼의 딱 수입이 정확하게 가고요. 부업처럼 하면 부업만큼의 수입을 딱 받아요. 아멘. 아주 정직해요. 정말 저는 입시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항상 수입이 먼저 갔어요. 파운더스 에머럴 때 다이아몬드 수입을 받았고요. 항상 미리 가서 수입이. 아멘은 하면 돼요. 하면 돼. 그래서 말을 바꾸세요. 말을.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야. 그렇죠. 우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3년만. 딱 3회 배수로 3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먼저. 3개월만 해보면 누구든지 에스피를 전 간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는 가족 사업을 해요. 가족 사업. 저희 언니도 이제 여행을 가고, 그다음에 제 친구도 이제 가족 사업을 하는, 가족 이제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하는데, 여행을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삿포로 되게 많이 가거든요, 저도. 저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그렇게 맨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 티도 안 나는 남편을 그냥 오면은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일하고 그러고 그냥 나는 없어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누구누구 엄마 아니에요? 그죠? 내 이름을 찾고 싶지 않으세요? 우은하 다이아몬드. 내 이름 뒤에 다이아몬드를 한번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부터 그냥 적어가지고 마음껏 불러보세요. 한 10,000번 이상 부르면 다이아몬드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저 A형이잖아요. O형 됐어요. 이제 웃겨요. 웃기기도 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인데 되게 재밌기도 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하는 그 지수가 점점 제가 저도 모르게 놀랍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제 친구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왜? 변화하니까. 그리고 말도 바뀌고 톤도 바뀌고 말하는 방향도 바뀌니까 변화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너무 젊으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희망적이고요. 너무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저 끝에서 여기 앞도 안 앉았어요. 저기 끝에서 너무 소심하게 스피치 시키면 안 할 거라고. 스피치 시키면 저는 사업 못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교회도 기도시키면 난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 있죠. 그게 저였어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정말 감사하게 이 아메에서 성장을 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아메에서 하면서 언제 가장 크게 깨달았냐면 1년째 됐는데 아하 모먼트가 생겼어요. 깨달음이 딱 생겼어요. 1년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으시죠?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저게 저 얘기야? 라고 했던 그 시점부터 아메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숫자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알아들었다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 시작을 했을 때 두려움이 가장 컸었어요. 두려움. 다른 사람이 다 되는데 나는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싹 바꾸는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여기 딱 올라왔는데 벌벌 이렇게 떨면서 에스프가 됐다는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나도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곳에서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랠리 보면서 이렇게 스피치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 자리에서 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꿈을 많이 이뤘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되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건 줄지만 되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어떤 꿈을 꿨냐면 꿈 목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12층, 남향, 역세권, 몇 평. 이렇게 딱 적어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꿈 목록을 다 적었거든요. 놀랍게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90%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근데 그 꿈을 적은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확실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파트너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장님 너무 신기해요. 제가 사장님 적어놓으라고 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꿈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아이 컨택으로 더 많은 해결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아메이의 기회를 어떻게 알려줄까 정말 고민 많이 해요. 너무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너무 토닥거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이걸 알아들어서 우리는 좀 틀린 거죠.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더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맛을 잃지 않는 그런 어디에 들어가도 간이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 멋지시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수석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